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은 아닌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면서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받은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나요? 아니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와줬거든요. 네, 평소에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왜 도와주셨나요? 사람들은 의외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요? 그 사람이 내 고민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호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봉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에 저절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아, 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도움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먼저 무시당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했는데 아,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공감이 갈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부탁을 하는 상대가 여러분과 가까운 사이라면, 믿었던 사이라면 그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서운함 같은 그런 감정이 크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한 선택을 한 것처럼 상대방도 그 도움에 대해서 거절할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권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거절해도 또 당연하다, 괜찮다라는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도움 요청하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잘난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도움 요청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도움 요청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움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사람들이 도움 요청받는 것을 좋아하고 잘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인간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하고 사이가 서먹했던 그런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약간 차가운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직장 상사가 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좋아하면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이 관계가 개선된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꼭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하기에는 시간과 돈 낭비가 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기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문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하고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의외로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도 하고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정중하게 부탁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겠죠? 마지막으로 도움을 줬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보답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무턱대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한 25% 정도가 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보답을 이야기한 경우는 그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됐는지 결과를 알려주면 도움을 줬던 사람도 보람있고 정말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이게 되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의외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거나 호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의외로 사람들이 부탁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관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혼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지 않고 시간하고 돈 낭비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의외로 잘 들어주는 현상을 알라딘 효과라고 합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램프의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의외로 잘 들어준다고 해서 붙인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살다 보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레짐작으로 거절당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잘 도와주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사람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 그래서 사람 정을 느끼는 그런 풍성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Now,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